안녕하세요. 손병목입니다. 반갑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5학년, 3학년 아이를 두고 있는데 질문이 굉장히 짧고 명쾌합니다. 똑같은 비슷하게 공부를 했는데 누구는 이제 공부를 더 잘하는 것 같고 성적이 잘 나온다는 얘기겠죠. 또 누구는 그렇게 성적이나 실력이 뒤따라주지 못하는 것 같아서 정말 이제 머리 좋은 아이가 똑똑하다는 아이, 흔히 말해서 똑똑하다는 아이가 공부를 더 잘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원초적인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은 이제 상식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냥 똑똑하면은 공부 잘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이 똑똑하다 또는 지능이 높다라는 말의 과학적인 의미가 사실은 아직까지는 이렇게 합의가 된 어떤 정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똑똑하다, 머리가 좋다는 말은 지능이 높다라는 말로 대신할 수 있는데, 지능이 높다라고 했을 때 이 지능에 대한 정의가 과학자들끼리 이렇게 합의가 된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했던 IQ 테스트, 그것도 이제 단편적인, 머리가 할 수 있는, 우리 두뇌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논리 수학이나 언어 능력 같은 일부 어떤 능력만 측정을 한 거죠. 반면에 이제 최근이라기보다는 뭐 몇 년 전부터 이렇게 여러분들한테도 이렇게 좀 알려졌겠지만은, 다중지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언어지능, 그다음에 음악지능, 신체지능, 논리수학지능, 인간친화지능, 자연친화지능, 자기성찰지능, 또 뭐가 있죠? 그렇죠. 공간지능. 이런 그런 8가지, 지금은 이제 또 이제 하나씩 더 추가가 되고 있는데, 이런 그 지능들이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이제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다 가지고 있는데, 사람에 따라서 그것이 어떤 것은 높고 어떤 것은 낮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이론입니다. 사실 이제 이 이론은 상당히 이제 인간적이면서도 과학적으로도 상당히 이제 타당한 그런 이론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따지면 사실은 사람한테 똑똑하다는 말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어느 부분이 특히 이 아이한테 좀 발달된 지능인가 이런 의미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똑똑한 아이들이 공부를 잘한다 라기보다는 사실은 공부 잘하는 아이가 공부를 잘하는 거죠. 공부에 적합한 두뇌가 공부에 잘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부 방법을 터득한 아이가 공부 잘하는 것이고, 우연하게도 자기에게 맞는 공부 방법을 발견한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는 겁니다. 운동 잘하고 음악 잘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기능들이 많지만은 공부라는 면을 봤을 때는 자기가 어떻게 공부하는 그런 공부 방법과 자기가 타고난 또는 개발된 그런 지능, 능력과 일치했을 때 이게 상승 효과가 있는 거죠. 사실 무슨 얘기냐면은 똑같은 시간을 공부했는데 누구는 왜 공부가 이게 효과가 좋고 누구는 왜 이렇게 효과가 없느냐라는 것은 누구는 자기한테 맞는 공부 방법을 터득한 것이고요. 누구한테는 자기에게 맞지 않는 공부 방법을 사용했던 거죠. 어떤 아이는 이제 똑같은 것을 이제 가르치더라도 그걸 자기 머릿속에 집어넣기 위해서 음악적인 지능을 이용해서 노래를 통해서 머릿속에 집어넣을 수도 있고요. 어떤 아이는 그림을 통해서 머릿속에 집어넣을 수도 있고, 어떤 아이는 직접 누구에게 가르치듯이 이렇게 중얼중얼 해가면서 그것을 머릿속에 집어넣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아이는 마치 연극을 하듯이 이렇게 몸을 움직여가면서 그걸 머릿속에 집어넣을 수도 있는데, 그런 자기한테 적합한 공부 방법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책상에 앉아서 그냥 교과서에 나온 대로 선생님이 가르쳐 준 대로 하는 것은 그 중에서 아주 일부만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것은 일단 선생님식대로 정리한 지식이고요. 그것을 내 식대로 정리해서 머릿속에 집어넣는 게 그게 공부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공부의 그 달인들은 정리의 달인들입니다. 정리라는 것이 이렇게 노트 필기 한다는 것이 아니라 노트 필기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자기 식대로 머릿속에 정리해서 집어넣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죠. 그래서 누구는 그걸 노트 필기를 해서 머릿속에 집어넣을 수도 있겠지만은 다른 선생님이 가르쳐준 여러 가지 1시간 동안 가르쳐줬던 복잡한 많은 내용을 자기에게 맞게끔 새로 정리를 해서 자기 식대로 정리해서 머릿속에 집어넣는 그런 것들을 훈련 제대로 해놓은 이런 아이들이 공부를 잘해요. 그래서 부모님이 도와줘야 될 것은 똑같은 방식대로 똑같이 가르쳤을 때 누가
잘하고 누가 못한다고 했을 때 그거는 그 아이에게 맞는 방법이었고 또 이 아이에게는 맞지 않는 방법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어머니가 이해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머리가 좋으면 공부를 잘하게 될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렇게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머리가 좋아서 공부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부 방법이 자신에게 맞아서 공부를 잘하게 되는 겁니다. 즉 공부머리라는 것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과학적으로 어떻게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에서 배우는 또는 전 세계에서 배우는 것 어떤 공부, 학교 공부가 상당 부분이 언어 능력과 논리 수학 능력을 기준으로 이렇게 측정을 하기 때문에 아이가 타고난 어떤 지능들 중에서 언어 능력과 논리 수학 지능 또는 공간 감각 능력 이런 것들이 좀 있는 아이들이 지금 현재 교과 과정에서 잘 적응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 자기가 그 나름대로 강한 어떤 강점을 살리는 공부 방법을 통해서 머릿속에 집어넣는 연습을 해야 되죠. 공부는 어차피 기억 게임입니다. 그죠? 공부하는 즐거움을 알아가면서 공부를 하되 공부한 그 결과가 머릿속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이제 우리는 공부를 잘한다고 할 수 있는데 결국은 기억 게임인데 그 기억 게임에서 성공하려면은 나한테 맞는 내가 가장 잘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내는 것가 가장 중요하죠. 물론 똑같이 가르쳤다는 전제하에서 그런 겁니다. 그 전 단계에서 사실은 내가 완벽하게 이해하고 넘어가는 아이와 그냥 누가 설명해 줬는데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그러면서 그냥 같은 시간을 때우는 아이는 완전히 다른 거죠. 이거는 자기에게 맞는 공부 방법을 따지기 전에 그 이전에 이미 결정되는 겁니다. 이해를 하면서 가느냐,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넘어가느냐, 이해하려고 하느냐, 아니면 그냥 주는 대로 그냥 받아 먹으려고만 하느냐, 이런 것은 학습 태도와 연관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외적인 어떤 양적인 걸로 측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학습 태도부터 이 아이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학습 태도와 그리고 공부 습관과 그리고 공부 방법, 즉 공부 기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어울려져 가지고 이 아이한테 가장 효과적인 공부 방법이 나오는 겁니다. 그것이 맞아떨어지면 공부 잘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공부를 못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평균적으로 말했을 때 IQ가 100 근처이면은 공부하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가 좋으면 공부 잘한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맞는 공부 방법을 터득하는 길이 가장 공부 잘하는 길이다라는 것. 그리고 지금 잘하고 있는 중고등학생들, 그렇게 많은 아이들 분석을 해보더라도 어렸을 때 그렇게 머리가 좋다는 얘기를 못 들었지만은 막상 공부를 시작해서 그냥 마지막에 큰 어떤 성과를 내는 아이가 있는 반면에 어렸을 때 똑똑하다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같은 양을 공부하는데 실력이 정체되는 그런 아이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결국은 공부 방법의 문제이고 공부 인식에 대한 문제, 태도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아이한테 적용을 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데요. 지금 이 자리에서는 일일이 다 설명드리기 힘들고요. 내년에 그 부모 2.0을 통해 가지고 우리 아이에게 가장 잘 맞는 공부 방법을 터득하는 방법 이걸 주제로 해서 전국적으로 강연회를 열 예정입니다. 그때 혹시 기회가 되면 한번 오셔가지고 우리 아이한테 가장 잘 맞는 공부 방법이 어떤 것인지 한번 듣고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 답변을 여기서 마쳐야겠네요. 성탄절 즐겁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